합시다. 아, 부모님 그래도 맨날 나만 놀러 다닐 수는 없잖아. 부모님한테 인사는 해야지. 그래서 갔다 와야 되는데. 보자. 우리 좀 빨리 보겠습니다. 231번입니다. 봐봐. 이 문장을 잘 봐. 231번하고 그 옆에 233번하고 같냐? 뭐 다르겠죠? 뭐 읽어보면 231번하고 233번하고 책이 너희는 같은 장에 있으니까 231번을 읽으시고 233번도 동시에 읽어봐. 자, 근데 233번 보면서 한 번 더 비교해 줄 테니까 231번을 볼 건데 231번은 뭐냐면 이거 x축 a 방향으로 a만큼 y축 뭐 평행이동하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시면 뭐 문장이 엄청 길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를 평행이동을 시켰어. 그 평행이동을 시켰더니 y는 마이너스 x하고 만나는 점이 있나 봐. y는 마이너스 x하고 만나는 게 있나 봐.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우리가 PQ라고 할 건데 그 PQ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는 저거에 대해서 요 만나는 점이 지금 뭐가 되냐 y는 마이너스 x하고 만나는 점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얘하고 얘가 알파하고 베타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일걸? 맞나? 그럴걸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0이 됩니다. 이해됐죠? 0이 됩니다. 끝났습니다. 안 할 건데. 이건 직접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냐? x축으로 하니까 x-a의 제곱 더하기 3. x-a가 누구하고? 마이너스 x? 이거. 됐죠? 두 근의 합이 0이다. 끝. 이거 쉬워. 알았죠? 두 근의 합이 0. 두 근의 합이 0이다. 따라서 이제 두 근의 곱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를 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전개한다면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계산해내면 됩니다. 괜찮죠? x좌표의 곱이니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232번은 문장이 좀 같은 거고, 아니 문장이 비슷해 보이는 거고, 결은 아예 달라. 그냥 아예 알았죠? 아예 달라. 일단 231번 한번 보시고요. 좀 쉬웠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런 멘트들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y는 원점 대칭? 원점 대칭하면 내가 뭘 알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건 어디서 나오지 않았어? 여기가 지금 평행이동 파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고 다른 2차 함수일 때도 나오죠? 2차 함수 문장 자체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죠. 232번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짜증납니다. 이거 내가 어제 죽일 뻔했어. 이거 그리다 못했나? 아닌데? 그 뒤에 거 그리다 못했나? 배고파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요. 잠깐만. 밥 먹을 시간 있네. 안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하겠습니다. 232번입니다. 조금 잘 그리셔야 됩니다. 11,K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가 있습니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각각 a', b'이라고 하고요. 직선 AB가 있고 A', B'이 있는데 교점을 P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두 삼각형의 넓이의 B가 9대 4라고 할 때 뭐 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그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K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K의 범위가 안 주어져 있으면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K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Y는 X 대칭이 있으니까 Y는 X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는 확실한 그림이야. 그치? 1,5는 확실해. 그래서 1이 있으면 5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뭐가 되냐면 B점이 되죠. 얘 대칭 이동시키면 5,1이 됩니다. 2, 3, 4, 5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 이렇게 대칭 이동시킨 거죠. 얘가 뭐가 되냐면 B가 되죠. B 프라임이 되죠. 5,1이 되죠. 얘가 1,5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A점이야. A점이 11,K거든. 11,K인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K가 0부터 11 사이니까 단지 내가 뭘 아냐면 11,K가 어디냐면 이쪽 어딘가 있다는 걸 알아. 이쪽인 건 알아야 돼. 왜냐면 얘가 11,11이기 때문에 여기가 5, 6, 7, 8, 9, 10, 11 점점점 이게 11,11이야. 알았죠? 여기가 11,11이야. 여기가 11이니까 11,11이니까 K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야. 맞죠? K가 1과 11 사이에 0과 11 사이에 있으니까 K가 이쪽 어디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와, 답지를 모르잖아. 그치? 그럼 어디다 찍을래? 그치? 찍고 싶은데 딱 굴뚝 같은 거 여기지. 딱 여기다 찍었으면 좋겠지. 근데 모르니까 그냥 아무 데나 찍어 일단.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11,K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A점이 되죠. A점이 11,K입니다. 그리고 쟤를 내가 대칭 이동 시키는 거야. 그러면 대칭 이동 시키면 K 11 뭐냐? K,11이지. K,11이니까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요만큼 떨어지면 되나? 한 요 정도? 한 요만큼? 요렇게 한 요 정도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A'이 되고 K,11이 되죠. 됐죠? 근데 이게 어디다 그릴지는 내가 모르니까 그냥 막 그린 거란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까? 요 정도 보시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거든. 왜냐면 지금 AB라고 돼 있어. AB. 그럼 AB면 이렇게 연결되거든. AB면 이렇게 연결돼. 얘 A'B를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렇게. 왜 저렇게 될까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AB라고 하는 직선을 Y는 X 대칭 이동하면 당연히 이 만나는 점에서 만나면서 대칭 이동이 일어납니다.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만난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점에서 만나는 걸 알아야 돼. 이 점에서 만나는 걸 알아야 돼서 얘가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이 AB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를 내가 Y는 X 대칭 이동 시킬 거 아니야? 점만 대칭 이동 시킨 게 아니라 어차피 얘가 지금 탁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직선도 이렇게 이동시킨 거하고 똑같단 말이지. 따라서 이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 Y는 X 위에서 만나는 거야 무조건. 이해됐죠? 이해됐죠? Y는 X 위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 직선이 이렇게 대칭 이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대칭 이동. 그러니까 직선도 대칭 이동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Y는 X 위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Y는 X 위에 있는 점은 당연히 그 점으로 대칭 이동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B'하고 AB 직선이 만나는 겁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고민을 좀 해야 돼. 니들이 어떻게 풀 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해야 돼. 어떻게든 그려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잘 그려. 그 다음에 이제 넓이의 비가 주어져 있어. 넓이의 비가 주어져 있는데 혹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아 있는 거 보이냐? 보이냐? 왜냐하면 일단 얘하고 얘가 평행해요. Y는 수직의 직각이기 때문에 평행합니다. 닮아 있죠?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보이죠? 평행합니다. 둘이. 평행하고 모래시계죠? 모래시계 타당. 모래시계는 닮아 있는 거 알죠? 평행하니까 얘가 평행합니다. 이렇게 평행합니다. 넓이의 비가 9대 4입니다. 뭐 넓이의 비가 9대 4니까 길이의 비가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지? 3대 2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길이의 비가 3대 2니까 뭐 여기가 3대 2라는 소리죠. 요게 3대 요게 2 뭐 이렇습니다. 3대 2 길이의 비가 3대 2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길이 아는데 여기서부터까지 실제 길이 아는데 그쵸? 여기서부터까지 실제 길이 알지 않냐? 얼마냐? 루트 32? 루트 32? 그런 거 같죠? 잠깐 다른 방법을 알아도 돼. 알았지? 그냥 어제는 그냥 에이씨 구해버려야지 이래 생각한 거야 내가.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해줘봐. 얘하고 얘가 하면 얼마가 되냐면 루트 32야. 루트 32면 사루트 얘가 사루트입니다. 알았죠? 사루트. 나 뭐 구해야 되냐 먼저? K를 먼저 구해야 돼. 일단 K를 해결해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AP, 아파. 내가 진짜 아프다. 아파 넓이 구하는 거야. APA가 어딨냐 근데?
아파. P가 여기, 얘가 P인가 보다. 아파. 이렇게. 그치. 이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럼 내 길이 알아야 돼. 그럼 K값 알아야 된다고. 알았죠? K값 알아야 돼.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먼저 하시죠. K값 구할 건데, 닮은 비로 할 거니까 여기가 2대 3이야. 2대 3, 2대 3. 그러면 2대 3은 요 길이가 얼마라고? 4루트 2. 4루트 2. 그럼 여기 얼마냐? 여기서까지 길이. 요거죠. 저거 어떻게 되냐? 루트. K-11의 제곱 더하기 11-K의 제곱이니까 11-K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2대 3은 4루트 2. 혹시 11-K 양수인 거 바로 보이지? 굳이 절대값 안 씌워도 돼. 왜냐면 K가 0과 11 사이에 있으니까. 그러면 루트 2 11-K. 절대값 안 씌워도 된다고. 알았죠? K가 양수, 뭐다 11-K가 양수니까. 루트 2, 루트 2 사라지네. 그래서 여기서 K값을 계산하면 K값이 얼마가 되냐면 5가 나옵니다. 미리 구해놓은 거야. K값이 5가 나옵니다. 우와! K값이 5가 나온 거야. 사실 K값이 5가 안 나와야 더 어려워. K값이 5가 나왔어. K값이 5가 나왔단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녀석 높이가 같아, 얘하고. 1,5, 11,5야. 알았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내가 봤을 땐 다른 게 나오는 게 좋아. 다른 게 나오는 게 좋아. 근데 제가 지금 5가 나왔으니까 5로 나온 걸 갖다가 풀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한 번 더 그려야 되니까. 조금 귀찮네. y는 x가 되고 여기가 지금 1,5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렸지. 그 다음에 여기가 11,5인 거야. 이 점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B점이고 여기가 지금 B'이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A야. 왜냐면 11,5니까. 물론 더 많이 갔으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가 11,5입니다. 11,5. K가 5니까. 이해됐습니까? 11,5.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녀석이 5,11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이 수직입니다. 수직.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5,1이고요. 여기가 1,5라서요. 여기가 수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냥 바로 풀면 돼. 이해됐니? 여기가 지금 11,5가 떠서 그래. 그러면 11,5가 떠서 이딴 일이 생긴 거야. 만약에 진짜 이렇게 뜨면 다시 얘는 잠깐 여기까지 해서 다 풀었지 일단. 그럼 내가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당연히 여기 길이 알고 여기 길이 아니까 당연히 풀 수 있어. 직각 이등분 삼각형이라 한 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풀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넓이 이거 아파 구할 수 있어? 아파 구할 수 있어? 야, 그럼 혹시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K가 5가 아니야. 혹시 K값이 5가 안 나온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K값이 5가 안 나온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1,7 이렇게 나왔어. 11,8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1,7 뭐 11,6 하나만 해도 돼. 5만 안 나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할래? 얘가 11,6이 나. 예를 들어 풀이 다 끝났다. 다 풀이 끝났는데 에이씨 혹시 너희들 노파심해. 한 번 더 그려. 그림 3번 그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조건이 일단 똑같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가 11,6 정도 된다고 할까? 7. 그 다음에 여기는 7,11 뭐 이 정도 합시다. 그래서 만났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좌표를 구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하래. 고민은 해. 알았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까지 내가 실제 길이 구할 수 있으니까 실제 길이 구하시고 이 점하고 이 점이 지금 저 문제에서는 2대 3대 2, 2대 3이죠. 그래서 2대 3으로 네분점 구해야 됩니다. 요 점. 알겠습니까? 그럼 2대 3으로 네분점을 구해. 네분점 구하면 점 3개 있으니까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해도 되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점이 너무 쉽게 나와서 5여서 너무 쉽게 나온 거고 혹시 이 점이 조금 살짝 어렵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당황하지 말고 이 점을 어떻게든지 구하라고. 이해됐습니까? 그 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y는 x하고 교점을 구하든 아니면 혹시 문제에서 네분점이 나와 있으면 2대 3으로 해서 네분점으로 구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 점을 구해야 돼. P점을. 그럼 P점을 구하게 되면
점이 3개가 있으니까 그 3개의 점으로 신발끈 공식을 쓰든 또 해서 다시 구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냐? 이게 이렇게 나오면 살짝 당황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이렇게만 풀다가 높이가 똑같은 걸로만 풀다가 그러면 살짝 당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저 점을 구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죠. 그래서 232번까지 봤습니다. 됐죠? 야, 정신줄 놓지 마잉. 그 다음 보겠습니다. 233번입니다. 문제 잘못 읽으면 앞에 문제처럼 생각을 해요. 이거 앞에 문제 아니죠. 그냥 아예 문제가 달라요. 그냥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이런 대칭 이름이 나와 있는 거고, 또는 원점 대칭 이런 말이 나와 있는 거고, 얘는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앞에 거하고 결이 좀 달라서. 그래서 풀이를 이쪽 풀이하고 저쪽 풀이하고 조금 그 앞에 거 풀이는 좀 쉬우니까 이쪽 풀이는 조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을 안 하면 아마 못 풀 겁니다. 나중에. 알았죠? 기억을 안 하면 못 풀 겁니다. 한 번만 봐봐요. 233번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됐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점 a하고 b가 y는 x를 대충 그려. y는 x. 안 되는데? 너무 대충 그렸다. 대충 그려. y는 x. 이렇게 뭔가 줘야 되니까. 자, y는 x가 이렇게 돼 있어. 확인을 하실 거 아니야. 그치? 대칭 이동시키는데 y는 x, 그러니까 a하고 서로 다른 두 점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에 있는 점이 이렇게 y는 x 대칭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얘가 수지 이거 빠박 a, b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아무 조건이 없어. 이게 아무 조건이 없는 게 문제인 거야. 알았죠? 아무 조건이 없는데 딱 저렇게만 돼 있는 거야. a하고 다이나? 이쁘다. 자, 봐. y는 x에 대해 대칭이니까 a하고 b가 저렇게 있으면 내가 점을 모르고 a하고 b 없지? 얘를 a, b라고 놓으면 얘가 b, a가 된다라는 것만 알아, 우리가. 근데 그게 무슨 점인지도 몰라. 그리고 나서 쓸 수 있는 게 이거야. b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b의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라는 것만 아는 겁니다. 맞습니까? 관계식을 우리가 아는 거죠. A하고 B의 관계식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풀이는 암기야. 이 지금 A, B라면 B라 하면 여기서부터 암기야. 어려워. 이렇게 못 나.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쫄린단 말이야, 사람이. A, B라고 했는데 거긴 B, A래.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람이 원래 심리적으로 쫄려. 그러니까 전체를 미지수 넣을 때 항상 쫄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A, B를 하면 이런 풀이가 조금 필요합니다. y는 x 대칭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하냐면 지금 선분 AB의 길이 물어봤거든요. 다시요. 선분 AB의 길이 물어봤거든요. 선분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렇게 되죠. A-B의 제곱, B-A의 제곱, 2. A-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결국 얘 뭐 구하라는 소리냐? 루트 2의 절대값 A-B 구하라는 소리여서 A-B가 필요한 거야, 우리한테. A-B가 필요합니다. 빼세요. 둘이 빼세요. 둘이 빼시면 어떻게 되냐면 B-A죠. 마이너스 A-B죠, 빼면. 여기서 이거 빼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A-B, A 플러스 B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세요. 나 위에서 아래 빼고 있지, 지금. 그러면 마이너스 2의 A-B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여기서 이거 빼세요. 사라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넘기면 A-B, A 더하기 B, 마이너스 A-B는 0이 되죠. 그리고 A-B,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0이 됐으면 좋겠죠?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A하고 B가 같으면 안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이라서. 서로 다른 두 점이라서 A하고 B가 같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 쟤가 안 됩니다. A-B만 구하면 됐는데 쟤가 안 된대. 0도 아니겠죠. 그래서 얘가 0인 겁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A 더하기 B 빼기 1이 얼마가 돼? 0이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해서 다시 대입해야 돼.
방법이 없어. 알았죠? 그래서 다시 대입해서 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산수 여기 마지막에 대입하는 게 짜증나서 그냥 해봤습니다. 이게 좀 풀이 과정이 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산수가 좀 긴 거지,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외워야 돼. 여기 과정. 여긴 당연히 산수니까 다 하지. 이 아이디어 두 개 꼭 아셔야 됩니다. a,b라면 b,a가 되고, 대입해가지고 빼면 a-b가 되고, 내가 왜 a-b를 구하려고 해봤어?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233번입니다. 231번하고 문제가 비슷한 거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안 같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234번입니다. 나는 대칭이동 먼저 합니다.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뭘 먼저 하죠? 라고 물어보면 나는 대칭이동을 먼저 할 거야. 항상 이래. 알았죠? 대칭이동으로 뭐 한 다음에 맞춰. 평행이동을 마지막에. 그러니까 일단 대칭이동을 어떻게든 해본 다음에 평행이동으로 그 다음 결을 맞춘다고. 이해됐지? 자, 그게 내가 하는, 나는 항상 그래. 대칭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이동을 나중에. 그러니까 그냥 그걸 루틴화 시켜놨어. 물론 평행이동 한 다음에 대칭이동하면 안 되나요? 돼. 근데 왜 그러냐면 대칭이동을 한 다음에 평행이동을 맞추기가 편해. 이미 내가 그 평행이동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대칭이동 시킬 것까지 내가 마음속에서 만들려고 하면 이 평행이동이 너무 어려워. 근데 대칭이동 빡 시킨 다음에 그냥 평행이동 할 때는 어렵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항상 대칭이동을 먼저 하고 평행이동을 나중에 하는 편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도 또 할 겁니다. 아마 오늘 다 못하면 내일 하겠죠. 자, 또 하나. 잘 봐봐. 이거 혹시 알고 있나요? F에 x, y가 0이야. 얘 뭐냐? y는 x대칭. y는 x대칭 하면 이렇게 됩니다. F에 y, x가 0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쓰죠. x, y를 바꾸잖아. x, y를 바꾸잖아. 그치? 이 상황에서 x축으로 2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 모르는 애들 간혹 있어. 정말 간혹. x축으로 2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한단 말은 x의 값에 대한 이동인 거야. 얘는 y의 값에 대한 이동인 거야.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니까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F에 얼마냐면 x축 2만이니까 y-2 x-3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기억해. 문자 따라가. 이 대칭 이동할 때 문자를 따라갑니다. 문자를 따라가. 그래서 여기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F에 y-3, x-2는 0이다. 이렇게. x 대신에 x-1 대입하고 y 대신에 y-3을 대입하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나중에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 이건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봐봐. 저 식이라고 하는 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냐면 뭐 4다. 이런 거야. 원방이니까. 그럼 내가 그래도 너무 구별이 안 됐니? 그래도 하나만 구별되게만 적어볼까?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야.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얘를 내가 y는 x 대칭을 할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거 할 땐 다 할 줄 안다니까 애들이. 이거 y는 x 대칭 해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하고 y를 바꾸니까 y-1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4야. 이렇게 한다고. x하고 y를 바꾼다고.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내가 x축으로 2만큼 이동하고 y축으로 3만큼 이동해봐. 그럼 어떤 누가 여기다가 x-3을 아니 x-1을 넣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 누가 여기다가 x-3을 집어넣으면 안 넣는다고. 그렇게 아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다가 할 때는 다시 어떻게 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할 때는 문자를 따라가지. x축으로 2만큼 여기로 가야지. y축으로 3만큼 여기로 가겠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y-4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은 4가 되죠. 그래서 문자 따라서 우리가 보통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리 따라가는 게 아니야. 여기하고 여기 자리로 가는 게 아니야. 각각의 문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되게 많이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이 문제 풀 때 내가 뭐라 그랬냐? 이 밑에 보면 이 밑에 보기 보시면 옳은 것만 그러시오 라고 돼 있어. 그느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느드가 막 이렇게 있는데 얘 보시면 이건 평행이동. 그 다음에 니은은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는 y축 대칭.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있으니까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여기는 x하고 y가 바뀌어 있으니까 y는 x 대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그느드가 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 물론 답을 아는 사람은 기억과 리을이니까 그것만 딱 해보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진 않잖아. 즉 x축 대칭할지 y축 대칭할지 원점 대칭할지 y는 x 대칭할지 그걸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나 여기까지만 적을 거야. 제일 먼저 뭐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그림을 다 그려서 얘가 a거든? 얘가 a거든? 그럼 x축 대칭, y축 대칭 시켜. 그럼 그게 f의 마이너스 x, y가 돼. 걔를 다시 뭐지? 뭐라 했냐? 나 방금 뭐라고 했냐? y축 대칭이라고 했냐? 이거는 VAR 해야 되는데. 다시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하고 다시 얘 x축 대칭한 얘를 4개를 먼저 그려놓는 거야. 3개를 나머지를.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시키면 마이너스 x, y. 이쪽으로 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쪽으로 하면 x, 마이너스 y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평행이동 시킨다고. 누구한테 맞춰서? 저한테. 누구한테 가야 돼? B한테 가야 된다고. B가 어디 있어? 이쪽. 이게 대칭 이동을 시킨 다음에 평행이동 시키는 게 훨씬 더 편해. 자, 이 상태가 됐어.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가다 y축으로 3만큼 내려가면 된다고. 그게 있는지 보면 돼, 그냥.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이야. 내가 원점 대칭 이동시킨 거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x축으로 1만큼만 이동시키면 끝나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놈 그래프가 나왔어. 내가 x축 대칭이 시킨 거지.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가? 쓱 이동하면 끝나는 거지. 이해됐냐? 그래서 항상 대칭 이동을 먼저 따다다당 잡은 다음에 그럼 4개를 찍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겁나 헷갈려. 알지? 이거 안 찍어 놓으면 겁나 헷갈리다고. 그래서 나는 먼저 조금 타다닥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안 헷갈리려고.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나중에 딱딱딱 잡아주면 됩니다. 이거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대칭 이동 잡으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알았죠? 평행 이동 해가지고 대칭 이동 잡으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 먼저 한 다음에 평행 이동을 잡으면 됩니다. 몇 시야? 36분. 아니, 할 수 있어. 자, 2, 3, 5. 잘 그려. 잘 그려. 이건 내가 해줄 말이 없다. 대칭 이동 잘해. 알았지? 그냥 잘 그려. 잘 그려. 잘 그려. 잘 그려. 잘 그려. 잘 그려. 그냥 노파심에 이야기 하는데요. 선생들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F에 4-x, y는 0이야.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지? 이럴 수 있잖아, 그치? 해석할 때 설명하면 시간 좀 걸리는데 봐봐.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 내가 잘 모르겠어요. 공식을 잘 모를 수 있잖아. 막 공식들을 알려주거든. 야, 이거는 뭐 대칭이고 이건 뭐 대칭이고 이렇게 막 알려준단 말이야. 근데 내가 모를 수 있지. 모르면 그냥 찾아가면 돼. 어차피 이런 문제, 평행이동 시켜서 그림 그리는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평행이동 시켜서 또는 대칭이동 시켜서 그림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한 문제, 많아야 2문제야. 알았죠? 그 다음에 낼 거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한 문제 내던가 말던가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딱 보시고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 있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는 y축 대칭인가?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내가 원래 fx, y가 0이 있는데 얘를 내가 잠깐 뭐라 했냐 내가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을 시켜. y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돼? f의 마이너스 x, y는 0이 돼. 그 다음에 다시 4-x가 되어 있잖아. 4-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거든. 그래서 x축을 얼마만큼 이동하면 돼? 4만큼 이동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f에 얼마가 되냐면 4-x, y가 0이 되는 거야. 즉 y축 대칭 한번 한 다음에 걔를 4만큼 이동시켜 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다시 누구를요? 이 녀석 원래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원래 함수를 y축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다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y축 대칭을 할 거야. 그러면 2하고 4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땅 y축 대칭이니까 어떻게 그려지냐, 그림이.
네. 이렇게 가고 일단 잠깐. 나 그림 못 그리냐 왜? 여기 이렇게 그려져. 어디야? 4, 4, 4.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이런 그림이 되겠죠? 아닌가? 여기가 좀 좁아 보여서 그래. 내가 여기를 2라고 해가지고 좁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2가 되고 여기가 4입니다. 알았죠? 그걸 4만큼 다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싹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우리 최종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이동시킨 걸 다시 뭐 하고 있어? 마이너스 y가 붙어 있으니까 x축 대칭한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림은 이렇게 다시 그려지겠죠.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팍 올라갑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 잘 그리면 돼. 원점 잘 그리면 이건 너희들 해봐. 내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넓이를 저 사이에 있는 넓이를 너희들이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저 초록색 사이에 있는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간혹 어떤 설명이 나와 있냐면 이런 애들 설명이 있는 게 나와 있어. 혹시 이거 기억나냐? f x가 f 4-x 이런 거. 혹시 이런 멘트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뭐 들어? 뭐 대칭축이 뭐야? 4? 4? 4? 2? 2? 넣어보면 알잖아. 2 넣어보면 되잖아. 2. F2하고 F2 들어가면 2가 되지. 그럼 2일 때 같은 거야. 그 다음에 1 넣어봐. 1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FA라고 FA3하고 같아. FA라고 FA3하고 같아. 맞지? 그 다음에 0 넣어봐. 그럼 FA0하고 FA4가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뭐에 대해 대칭이란 소리야? 2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얘가 추계방정식에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식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도 그런 논리로 우리가 설명을 해. 야, 여기가 4-x니까 x는 2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누구하고? 원래 함수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팍팍 안 올 때가 엄청 많아,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평행이동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연습을 해놔야 돼. 물론 그러다가 내가 잘 그려. 그러니까 나 이런 스킬도 좀 알면 좋지 않을까? 라고 탐구를 해야 되는 거야. 스킬을 먼저 탐구한 다음에 야, 그렇게 외워. 그렇게 하잖아. 막 선생님들이 엄청 강조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실제로 애들은 잘 안 돼. 학생들은. 그러니까 먼저 순서를 바꾸면 돼. 알았죠? 그래서 먼저 내가 일반적으로 푸는 조금 귀찮지만 하는 방법을 안 다음에 내가 이래 보니까 이게 실제로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런데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림을 그렸더니 이렇게 지난단 말이야. 그쵸? x는 2대칭이네. 이걸 이제 계속 알아가는 거야. x는 2대칭이네. 여기가 마사고 여기가 8이니까 뭐 이러면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점 조금씩 확장을 해. 반대로 확장해야 돼. 내가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스킬로 가야 되는 거야. 항상. 알았죠? 그래서 쟤는 저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x는 2대칭이구나. 그렇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리 봐도 다 못하겠다. 큰일 났다. 뭐 큰일까지는 아닌데 여기가 지금 다 어렵거든. 완전 울트라로 빡쳐. 이거 한 문제 풀다 끝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잘 이해하면 그냥 좀 더 빨리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원아, 정신 차려. 잉? 정신 차려. 공부해야지. 야, 등급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야지. 자, 봐봐. 236번입니다. 이 한번 보시죠.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봐봐. 두 실수가 있어. A, B 두 실수에 대하여 원이 있는데 이런 원이 있대요. 이런 원이 있대요. 이건 정신 차려도 좀 어려울 텐데. x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은 2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습니다. 내가 써놨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 x축으로 a만큼. 그러면 x-a의 제곱 더하기 y- 얼마냐? b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냐면 1인 겁니다. x축 방향으로 y만큼 y축 방향으로 이동한 도형을 c라고 하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c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의 중심의 좌표가 얼마냐면 a, b-2가 중심의 좌표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중심이 A, B-2이면서 그 녀석의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근데 봐봐. A하고 B가 겁나 많잖아. A하고 B가 겁나 많을 거 아니야. A, B, A, B, A, B, A, B, A, B, A가 얼마지? 이게 모를 거 아니야. 그치? A 값이 결정이 되고 B 값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A 값이 결정이 되면 B 값이 결정되는 식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줬잖아. 저기에서. 여기 봐봐. A하고 B의 관계식을 줬다고. 왜냐면 A가 1만큼 이동하면 B는 얼만큼 이동하게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는 식을 준 거야. 지금 저기서. 뭐 예를 들어서 B가 더 쉬우니까 B가 1만큼 이동하면 A는 얼마만큼 이동했게. B가 2이면 A는 얼마만큼. 그러니까 A하고 B가 관계식이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는 소리야. 근데 저 관계식을 잘 뜯어보면 관계식을 잘 뜯어보면 이게 나와 있다고. 관계식을 잘 뜯어보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4가 돼서 A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되는 거야. 이게 A하고 B의 관계식이야. A하고 B의 관계식, 미안해. A하고 B 마이너스 2의 관계식이야. 근데 물론 A하고 B의 관계식이기도 하지. 그래서 A하고 B의 관계식이야, 이게. A에다 얼마 넣으면 B가 이만큼 나와. A에다 얼마 넣으면 B가 얼마 나와. 이렇게 나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원의 중심이 중요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원점과 C 위의 점 P 사이의 거리야. 그럼 원점과 C 위의 점 P 사이의 거리인데 얘가 사실은 이런 거거든. 여기가 0이고 얘 A, B-2라고 하는 애가 분명히 어딘가 여긴가 어디 있을 거야. 그치? 여기 어딘가 있겠지? 이게 A, B-2가 있고 거기에 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 거야. 됐습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지금 뭐 하라고 하냐면 이때 원점하고 C의 점 P니까 당연히 요 점하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맞죠? 원이 그러니까 A하고 B-인 쪽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엄청 많은데 A하고 B에 따라서. 그치? 그 다음에 이 관계식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하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D 빼기 R, D 더하기 R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일단 그런 논리야. 이제 해봅시다. 야, 근데 이게 반지름 1이고 A하고 B-인데 이놈들은 어떤 자취를 가져? 가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는. A하고 B-이야. A하고 B-의 관계식이 어디 있지? 여기에 있지. 저 중심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해석되는지만 봐봐. 저 중심이라고 하는 애가 A, B-2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위의 점이다. 4 위의 점이다. 맞냐? 아니다. 4 위의 점이다. 4 위의 점이다. 중심인가? 잠깐만. 갑자기. 4 위의 점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요렇게. 맞냐? A, B-2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야. 맞죠? 다시요. A, B-2는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은 4라고 하고 거기다가 A하고 B-2 대입하면 성립하지. 혹시 요거 해석이 돼야 되는데. 요것만 해석이 되면 되는데. 요것만 다시 한 번만 생각 좀 해봐. 요거. 지금 내가 A, B의 관계식이 필요해서 지금 저딴 걸 한 겁니다. A, B의 관계식이 필요해서 저딴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얘 보시면 잠깐만 저기 맞나? A, B-2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Y의 제곱은 4다. 그렇죠. 그래서 원점하고 C죠. 중심인데? 중심. 그치. 그쵸? 그럼 얘 어떻게 그려지냐? 이거 아니야? 따다다다다다. 이제 이 해석이 맞는지 봐.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돼. 얘가 얼마게? 이 점선 반지름. 반지름 얼마? 4.
4. 여기가 4. 다시 봐야 돼. 여기가 4. 4. 그럼 얘가 뭐냐? 4란다. 미안해. 2. 미안해. 반지인데 여기서 뭐 4라고 읽고 있어. 다시 헷갈렸지. 그래서 봐봐. 2. 그러면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인 원. 위에 뭐가 있다고? a, b-2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빨리 봐. 대충 그렇게 느낌이 오지? 똑같아가지고 그런가? 봐봐. 그게 해석이 돼야 돼. 다시 a, b-2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위에 있다고. 그러면 나의 원은 이 원. 누구? 이거. 이 원은 어떻게 되는 원인 거야? 여기가 이렇게 도는 거야. 계속 이렇게. 다 있을 수 있는 거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건 외부, 바깥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도 있을 수 있죠. 내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잠깐 이해됐나요, 지금? 이해됐나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이과정 전체를 통째로 외우든지, 외우면서 이해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되게 간단한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식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중심 이해가 되고 그 관계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한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위에 a, b-. 왜냐하면 a, b-2를 대입했더니 성립한 거거든. 4라고 하는 게. 그럼 결국은 a, b-2는 뭐 위에 있는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뺑뺑뺑뺑 돌아가서. 됐습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 결론. 원 C의 위의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값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반지름 길이가 얼마더라? 1이거든요. 반지름 길이가 얼마지? 1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4, 미안해 또 계속 4래. 여기가 2거든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2 빼기 1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냐? 2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지? 1이 되는 거지. 어렵습니다. 혹시 이거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보고 다시 봐야 됩니다. 이건 시간이 지금 내가 해설하는 것도 시간 좀 오래 걸리는데 설명을 좀 하느라고. 전체적으로는 저런 관계식을 유도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쉽게 변형을 못 할 겁니다. 쉽게 변형했다가 선생님도 오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관계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거를 하시고 해설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뭐 2차, 저차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것만 좀 잘 봐. 이 빨간색이 조금 이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이 a, b-2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다 위의 점이다라는 게 사실 조금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A, B도 계속 변하는 점인 거 알겠죠? A, B가 계속 바뀌는 거. 왜냐면 A, B가 어느 쪽을 어떻게 평이동 시키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계속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는데 이게 이제 관계식이 이게 주어져 있어서 그런 거야. 만약에 이 관계식이 안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해. A하고 B의 관계가 그 다음에 훨씬 더 심플하게 나와 있으면 또 그렇게 안 풀어. 근데 A, B 관계식이 지금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A하고 B 관계식이 좀 쉬우면 A가 뭐 B는 3A 더하기 그러면 당연히 거기다 그냥 3A 더하기를 넣어버리겠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여기 딱 두 문제만 넘어가면 됐었는데 와, 그 고비를 못 넘겼네. 여기 이 페이지가 좀 어려워. 여기 235, 236, 237, 238 여기가 좀 어렵고 다시 또 넘기면 또 쉬워져. 알았죠? 또 넘기면 또 쉬워지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풀었네. 240번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237번부터 다시 한번 갈 텐데요. 이거 꼭 따라가야 돼. 알았지? 지금 못 따라가는 애들 있지? 세상 편안하게 선생님 설명 다 해주니까 좋다 하고 와, 수업만 들으면 내 실력이 늘 걸 줄 알고 아니야. 제발 꼭 확인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내일 봅시다.